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바이오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발의됐던 생물보안법이 재추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통해서 중국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공개하자 작년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생물보안법에 대한 재추진 가능성과 기대감이 깊어지고 있는 건데요. 또 간밤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정해진 만큼 의약품과 바이오 관련 투자 전략이 다시 한번 수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자, 뭐 긍정적인 기대치를 가져가는 뉴스도 있고 관세에 대한 뉴스도 있습니다. 자, 근데 관세에 대해서 요새 좀 오늘 또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좀 협상?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많은 그 패러디가 나왔잖아요. 군대식처럼 계속해서 팔벌려뛰기 횟수 높이다가 30회, 30회, 자 10회 시작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부과를 받는 업종군들의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공통점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수입 비중이 높은 섹터라는 거죠. 사실상 대처가 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동차나 반도체, 의약, 자, 이 전반적인 섹터 사업군들 뭐 미국 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트럼프의 의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카드 같은 경우에는 협상 그리고 일부 비율에 대해서 올리고 싶어 하는 트럼프의 의지가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당 섹터 이제 이 관세 피해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하는 종목들 보시면은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자, 근데 미국 경기가 안 무너지고 하드 데이터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 미국 경기는 좋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관세를 맞아서 떨어졌던 종목이라고 한들 괜찮다. 오히려 좋은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특히나 이 관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경기의 영향도 내지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되면 어떡하느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일단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우리 실생활 지금 당장 제 앞에 있는 뭐 노트북, 휴대폰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컴퓨터나 TV까지도 다 반도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제약, 약 어떻게 안 먹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살아야죠. 저도 지금 약을 한 2개, 3개 달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약. 일상생활에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섹터가 바로 제약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그중에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사실상 3월달 이 관세 이야기가 터진 이후로부터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30%가량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20%, 18%가량의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이때부터 이미 관세 우려감으로 다 내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관세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래요? 라고 우리는 일단 물음표를 그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미 왜 주가에서는 다 반영이 됐잖아요. 물론 지금 상승 저해적인 요인으로 활동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예쁘게 잘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조선주나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고가 대비해서 20% 내지는 30%가량의 조정이 나왔었다는 점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20%가량의 조정분이 잘 떨어진 상황이고요. 삼바 같은 경우에는 제약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삼바에 대해서 5공장 증설 이제 곧 끝나고요. 6공장까지 증설 계속 들어갑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던 미국 바이오 회사들의 CMO, CDMO 계약 같은 경우에 다 지금 삼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 업계 내에서 더 크게 보는 게 5년 이후를 봅니다. 5년 이후. 특히나 렉나자 다들 아시죠? 렉나자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제일 잘 팔리는 시밀러 의약품 중에 하나잖아요. 이 특허 언제 풀리냐 시장에? 28년도에 풀립니다. 불과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불과 3년이요. 의약 시장, 제약 의료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서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도 같이 붙여야 됩니다만 5년 이후 내에서 뭐 키트루다 아니면 엘리쿼스, 이멜리아, 다질렌스, 뭐 옵디보, 가디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약 제품 중에서 상위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제약들입니다. 이 제약들 특허가 5년 이내에 다 만료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 증설 준비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물보안법까지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은 뭐 IRA 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들의 상원 하원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을 해서 미뤄왔었던 그런 법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오케이 한다면은 쉽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특히나 중국 조이기는 계속해서 넘어갈 겁니다. 네. 협상과 관련된 뉴스가 중간중간 기대치를 포함하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 사실입니다. 지난 1기 때 당시에도 6월 달쯤에 이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금 최근에 시진핑 주석은 동남아 쪽으로 인접국가 네. 쪽으로 또 순방을 다니고 있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이 아마 4월 지나가서 5월, 6월 사이로 가까워질수록 오펙 회의들 그리고 정상회담들이 연이어 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 이후에 안정화 될 가능성 그리고 제약에 대해서 관세 부과에도 뻥이었습니다 하면서 쉽게 오히려 또 철회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 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 최근에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월스트리트 금융시장보다는 나는 메인스트리트 실물자산 그리고 경기시장을 더 신경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제약이나 반도체 이 실물 경기에 영향들을 과하게 미칠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을 굳이 건드리겠느냐? 건드려 놓고 협상 카드로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이미 선행적으로 고가에서 눌려 있는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바 차트 다시 한번 좀 노려보고 가실게요. 네. 삼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24년도 중순쯤에 70만 원대에서 100만 원까지 이 큰 종목이 35%가량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상승분 대비해서 적절한 조정 수준을 이미 유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기준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나고 있지 않습니다. 100만 원 근처 라인이요. 100만 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 내에서 지금 현재 호재를 기다리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투자,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좀 큰 돈을 투자해도 괜찮은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도 삼일제약도 한번 볼게요. 네. 같은 삼시죠.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CDMO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진출과 관련돼서 시장 내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지난 상승분을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12,000원권 위로 안정적인 추세 회복만 보여준다면은 네, 이런 악재성에서는 확실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영향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래서 12,000원권 내에서 악재 해소되는 모습 체크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지난 고가까지 치고 솟아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요.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유한양행입니다. 네. 유한양행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유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조정 보인 이후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엔 뭐 CDMO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아마케가 있잖아요. 아마케 네, 미국 암 연구 학회가 있는데 여기서 렉나자 단독요법과 관련된 임상 관련 데이터 보고가 있는 만큼 유한양행 내지는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섹터들도 아마케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반등 시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한양행 차트까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반등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강관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한미 양국이 조선 방산 에너지 그리고 AI 관련해서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게 오늘 아침에 전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또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언급도 어제 내놓기도 했죠. 이만큼 또 조범 스틸 매니저님이 편입했던 넥스틸도 정말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뷰를 먼저 하고 강관주 현 시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조범 매니저님, 조범 스틸 매니저님인데 4월 10일에 매수했던 넥스틸이 현 시점으로 보면 수익률이 32%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워낙에 많이 다뤄왔던 만큼 2차 목표가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쭉쭉 계속 잘 가주겠죠? 당연스럽게 저는 쭉쭉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철강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개별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산과 내지는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라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철강 관련주들 내지는 송유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피가 된 이미 뉴스가 나온 상황이긴입니다. 넥스틸, 휴스틸, 세아강, 지조. 다만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 이 LNG 관련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특히나 철강이라고 붙여 있는 종목들 뭐 하이스틸, 동양철관, 넥스틸, 휴스틸, 세아강지주 제 줄줄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에 좀 상승 등하락은 일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넥스틸은 과거에서도 대장으로 평가받았었던 종목인 만큼 오늘 좋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봉 차트가 왜 이러냐? 네,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네. 이런 모습 보면 참 안 좋아요. 네, 이런 모습은 참 안 좋은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넥스텔 같은 경우에는 18,000원대 지난 이제 고가 매물대 구간은 이미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네.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오늘 상한가를 한번 들어가 주면은 매물대 다 돌파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아직 지금도 더 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우리가 관세 협상 카드로 이 LNG 프로젝트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정부 입에서 나올 거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 얼마만큼 하겠다, 프로젝트 참여 기업 뽑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겠죠. 프로젝트 참여 기업, 대기업들 리스트, 대기업 제외하고 그러면은 송유관에서 할 수 있는 종목,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넥스틸, 휴스틸, 세아강지주. 왜? 북미에서 생산 공장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넥스틸은 앞선 조정분 대비해서 매물대 구간까지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온 만큼 네, 고가 넘어서 달려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릴게요. 2차 목표가는 네, 이제 10,000원대니까 앞에 바뀌는 거 보시자. 20,000원까지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니까요. 에너지 투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쭉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네. 원래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당시에도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투자하자 했었는데, 네, 안타깝게 쉽게 반대로 잘 흘러가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기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마찬가지인 의문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알래스카 프로젝트 트럼프 인기 내 되겠냐? 돈도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이 철강과 송유관 섹터에서 같이 함께 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국가들 보면 대한민국이랑 일본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협상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일본, 아시아 국가들과 가장 먼저 협상을 해라. 우선 하겠다. 그렇죠. 우선 하겠다.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결국 협상 카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러면은 LNG 프로젝트 쪽에 얼마만큼 자금 출자를 할 것이냐. 그걸 통해 가지고 원래 미국 자금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정적인 자금과 지속적인 장기성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개발, 사실 우리가 석탄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죠. 네. 얼마나 급하면 석탄까지 갖다 쓰겠냐. 네. 자원과 관련돼서 개발 의욕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고 반대할 만한 의원들, 사실 지금 레드웨이브라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법안적으로도 크게 반대할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은 회의 진행 이후에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을 지원을 하느냐, 그리고 그 참여 기업들이 어느 곳이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참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곳은 세아강지주, 네, 세아그룹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주가가 분할 상장된 게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자라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틸은 현재 13%가량의 상승분, 그리고 휴스틸, 동양철강, 그리고 여러 종목들까지 다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에너지,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던 것은 간전하게 든든하게 조선 방산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LNG 에너지 관련주들 이제 다시 2차 시세 붙이러 가는 구간이고, 이 2차 시세가 1차 시세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보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꼭 홀딩 하시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회의 이후의 흐름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입했던 넥스틸, 또 남아있는 또스틸, 휴스틸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아강지주까지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댓글 한 가지 해결을 하고 갈까요?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넣어주고 계신데, 민지님은 펩트론이 현재 폭락 중이다. 또 춘소님도 펩트론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펩트론과 퓨처캠 지금 현 시점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걱정 참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세요? 펩트론 맞죠? 네, 펩트론, 퓨처캠. 폭락 중이라고요? 오, 7% 아닌가요? 빠지고 있어요. 아하, 7%는 네. 괜찮다. 너무 고가에서 사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고가에서 사셔가지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직 달라진 부분도 없고, 사실상 기술적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좀 긍정적인 뉴스 이후에 연타석으로 치고 가는 모습들을 좀 기대치를 많이 가져가시겠지만, 네, 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단기적인 조정 눌린 구간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항상 그러면 이 눌린 구간에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고민점이 높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추세적인 부분을 보시자면 오늘 15만 4,300원입니다. 네. 근데 이 눌린 구간 내에서도 5일 이동평균선 정도는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괜찮다는 겁니다. 추세라는 게 한번 이렇게 붙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항상 급등 나온 이후에 쉬는 구간이 필요해요. 기간 조정이냐 아니면 가격 조정이냐. 떨어진다고 해도 당장에 지금 긍정적인 이슈 플로우가 망가지지는 않는 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냥 버티자. 당연스럽게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저는 오늘 장 5장 넘어가면 아마 아래 꼬리 말고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제약 섹터들 큰 틀은 금리 인하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 붙인 종목들 추세가 이탈 나오지 않는 한은 꼭 홀딩하셔서 추가적인 수익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사이클 이 기조는 쭉 이어지니까요. 지금 현 시점으로는 조정 구간에서 잘 버텨보자라는 전략으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 통한 걱정거리도 함께 해결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슈와 함께 섹터도 진단을 해봤는데 오늘 우리가 공략해볼 종목도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 좀 들어가 보면 좋아요? 오늘도 저는 에너지 LNG 쪽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조선 방산 에너지만 우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 내에서 먹거리가 많아 보이긴 해요. 먹거리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큰 틀로는 정치 테마라는 점. 그래 앞으로 실적 시즌 다가오는 점까지 좀 챙겨보시면은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정치 테마주 같은 거 대응하시겠지만 네.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안정적인 종목군들 최대한 소개시켜드리니까요. 오늘은 LNG 다시 한번 우뚝 솟아오를 수 있는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가 36,95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대왕고래 테마 때문에 네.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가 LNG 투자에 있어가지고 이 기업 한국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이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알래스카 관련된 뉴스도 뉴스지만 이미 1기 때 당시에도 트럼프 1기 때 2017년에서 2018년도 때 당시에도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 회사랑 MOU를 체결하면서 지속적인 미국에서 먼저 와가지고 한국가스공사 보고 투자 좀 해라. 이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협상을 진행을 할 거잖아요. 네. 협상 이후에 가장 먼저 그럼 이제 참여 기업도 참여 기업이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어디에서 출자 그리고 어디에서 투자 참여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가장 큰 확률이 높은 게 어디입니까? 공기업이에요. 그 중에서 LNG 가스 개발하고 있는 회사 어디입니까? 한국가스공사죠. 가스공사. 당연히 대장은 어디예요? 가스공사예요. 가스공사. 우리가 원전 쪽에서도 한국수자원 협회가 일단 대장이잖아요. 네. 거기에 쫓아가는 게 이제 2등, 이게 오른팔 같은 사람이 두산 에너빌리티고.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라는 대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가스공사 지금 현재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 재료들 내지는 이제 관광 관련주들이 선행적으로 치고 가고 있지만 수주권에 대해서 대장이 될 수 있는 것은 한국가스공사다라는 점에 기인해서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LNG 이제 협력과 관련된 포인트,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이틀 내에 회의가 시작될 것이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이내에 아시아 국가들과 이제 협의 그리고 완료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말 내지는 다음 주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 기대해 볼 법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기준으로 30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저항대 돌파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구간 좀 안착하는 형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물대인 4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3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저항대 돌파하는 흐름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 35,000원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에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간밤 나온 이슈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요즘 참 변동성 높은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오늘장도 남은 대응까지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